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실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고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일하던 집이 영정사진 속에 20대의 당신 얼굴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집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30년간 찾아 헤맨 진짜 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출생의 비밀, 바뀐 아이들, 숨겨진 쌍둥이, 그리고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제사상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의 이름은 지은입니다. 지은 씨는 35살, 파출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죠. 자신의 친부모가 누군지,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지은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저택, 백만장자 재벌 회장님 댁.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지은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지? 이 집이 낯설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회장님과 사모님은 조용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항상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죠. 지은 씨는 묵묵히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지은 씨는 평소처럼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딸 기일이에요. 지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정성 다해서 제사, 음식 준비하세요. 알겠죠?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딸의 기일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왠지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천천히 1년에 딱 한 번, 오늘만 꺼내는 사진이에요. 사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푸는 그 손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풀렸습니다.
안에서는 영정사진, 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 자신이 있었습니다. 20살이 젊은 자신의 얼굴이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이건 어떻게 제 사진이? 지은 씨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가 저기에? 왜? 그때 사모님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내 딸, 내가 30년을 찾아 헤맨 내 진짜 딸, 그게 당신이에요. 지은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사모님의 딸, 나를 30년간 찾았다고? 아니, 잠깐.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입양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내 과거는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딸이라고? 제가 사모님 딸이라고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내 딸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또 그 얘기야?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 죽었다고? 사모님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 여기 봐요, 이 얼굴. 이건 내 아이가 맞아요. 지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나를 딸이라 하고, 한쪽은 딸은 죽었다고 하고,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났던 날, 우리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 순간 사모님과 지은 씨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바꿔치기? 아이를 바꿨다고? 회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내가 벌인 일이었다. 너희 둘을 지키고 싶어서. 지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30년간 몰랐던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이 집 안에,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거죠. 회장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우리 딸로 기록된 것도 전부 내가 한 짓이다. 지은 씨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나를 죽은 딸로 만들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당신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살아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수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불이 났어. 30년 전 산부인과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뒤섞이고 혼란 속에서 생명과 죽음이 엇갈리던 그 순간 나는 너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다. 지은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리려고? 그런데 왜 나를 죽은
아이로 만든 거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어. 우리 친딸, 그리고 또 너 말이다. 지은 씨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상태가 좋지 않았지. 그때 의사가 말했어. 당신의 딸은 살기 힘들다고. 사모님은 정신을 잃었고 나는, 지은 씨는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나를 그 아이 대신에? 그래, 나는 내가 다른 집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죽은 딸로 신고해버렸어. 그래야 너라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내 이름, 내 모든 기록이 회장님이 정한 대로 조작됐다는 거야? 사모님이 지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 얼굴은 내 아이야. 엄마 직감은 틀리지 않아. 하지만 회장님의 입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직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내 친부모, 지금도 너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은 씨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죽은 딸로 기록됐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집 아이였다. 그런데 내 친부모는 지금도 나를 찾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진실을 말하겠다. 1994년 가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그날 밤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신생아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필사적으로 아기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아기들의 이름표가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방금 출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담당 의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님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아이, 후계자로 키울 딸, 그 아이가 죽어간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가난한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기도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구출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순간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 아기가 우리 딸이라고 하면?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그 아기,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장님은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친딸 대신 건강한 다른 집 아기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집 아기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지은 씨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회장님의 고백이 끝났을 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 누구지? 오늘 아무도 온다. 하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제 딸, 지은 씨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지? 당신은 죽은 줄 알았어.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잖소. 당신이 날 죽이려 했을 뿐이지. 죽이려 했다? 회장님이 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남자는 천천히 지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내 딸, 지은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당신 딸이라고요? 그래, 너는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야.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은 씨가 이 집에서 가끔 봤던 꽃 정리를 하던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너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인간이야. 지은 씨는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날 지키려 했다 하고 한쪽은 날 팔려 했다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 내 친엄마 말대로 내가 널 팔려 했던 건 사실이야. 지은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를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남자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땐 내 뼈에 희귀 질병이 발견됐었어. 희귀 질병,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가난한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었고 나는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지. 그 말을 믿지 마. 이 사람은 돈 때문이라면 나는 도망치지 않았겠지. 그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에게 거래를 제안했어. 회장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딸을 당신 딸로 만들어주겠다고. 거래, 아이를 주고받는 거래. 사모님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친엄마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은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 거래를 거부했다. 그래서 회장님이 날 죽이려 했던 거야. 거짓말이야. 나는 날 죽이려다 실패했지. 그때 남자가 지은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너는 알고 있니?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뭘 말이죠?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쌍둥이였다. 쌍둥이. 그리고 그 집안이 지우려 했던 건 너 하나가 아니었다. 지은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또 누구? 내 언니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서 남자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입술. 그녀는 지은 씨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이야, 동생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병원 화재 때 뒤섞인 건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 명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의 죽어가는 딸, 그리고 쌍둥이 자매.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 자매를 갈라놓았다. 한 명은 죽은 딸로 기록하고 한 명은 다른 곳에 보냈다.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쌍둥이인 줄. 난 정말. 지은 씨와 그녀의 언니는 30년 만에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부모가 있었고, 쌍둥이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의 길, 회장님 댁에서는 영정사진 옆에는 사진이 놓입니다. 회장님의 친딸,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쌍둥이 자매. 이 집에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돌아온 날, 그렇게 적힌 액자가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